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고려의 여기 의천대사와 진울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 간략간략하게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의천대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의천대사는요, 고려시대 때 그 불교 승려고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종과 교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교종은 경전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걸 위주로 하면 교종이라고 했습니다. 선종은 참선, 수양, 앉아서 참선하면서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선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요, 교종 같은 경우는 경전을 해석하고 앉아서 책을 많이 봐야 합니다. 앉아서 책을 많이 본다는 건 귀족적인 거죠. 그러면 귀족들 출신입니다. 즉 사실 의천에서는 왕족입니다. 왕족 출신 중에 승려의 한 명이고요.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상은 교관겸수다.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의 공부법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교관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했던 선종을 통합하려 했던 게 바로 의천대사고요. 자, 그 다음 진울대사입니다. 반대입니다. 의천대사랑. 진울대사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통합하려는 운동을 했던 거예요. 두 명 다. 하지만 교종이 중심이냐 선종이 중심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울대사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양 방법은 정해쌍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경전도 같이 읽어서 이걸 같이 해야 된다. 정과 해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해 쌍수의 수행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도노 점수도 강조했는데 도노라는 말은요, 깨닫는 걸 도노라고 합니다. 점수는 수양하는 것, 공부해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도노 점수라는 건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내가 나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점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도노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노점수는 진울이 외쳤다는 거. 그리고 진울은 고려시대 때 보면 불교계가 점점 부패해지거든요. 이게 산을 벗어나서 속세에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 불교계가 너무 부패해지고 있다. 다시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결사운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선사 결사라고 하고요. 결사운동이 불교계를 깨끗하게 하자, 결사를 맺자, 이렇게 결사운동을 하게 되고, 수선사 결사라는 말은 진울대사가 있었던 절을 나중에 수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수선사가 이름이 바뀌는데 정해사라는 절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결사운동을 했던 것도 진울입니다. 그래서 의천과 진울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의천대사는 교종, 왜? 왕족 출신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교리는 교관 겸수였고요.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 그리고 결사운동을 했던 게 바로 진울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좀 외우기 힘드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사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의천대사와 진울대사의 사진을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물어봤던 게 있는데, 그래서 교과서에 의천대사와 진울대사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저도 보고 이게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냐하면 스님이잖아요. 머리 다 깎고 이렇게 승복 입고 있으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이게 두 명의 인물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해서 구별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차시부터 30차시 동안 정말 제가 간략간략하게, 그리고 굉장히 급하지만 빨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사 이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도 준비하는데 모자랐던 점도 많고 아쉬웠던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넘어갔던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이렇게 방송이라는 걸 처음 이제 접해봤기 때문에 모자란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사시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오기까지의 문제는요, 유물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는 유물들의 사진과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삼국시대부터 이제 통일신라 전까지는 각 삼국마다 업적을 이루었던 왕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초창기 때와 태조왕 때부터 이 나라
그 삼국시대 삼국을 기틀을 잡았던 왕들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서 힘을 모았다가 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방출한다, 진출하는, 영토를 확장하는 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틀을 잡았던 왕, 삼국시대 고려, 백제, 신라보다 다 달랐어요. 이 기틀을 잡았던 왕들 공부하시고 그리고 영토 확장을 했던 왕들을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통일신라 시대 같은 경우 통일신라 시대 때 중앙정치제, 지방제도, 군사제도, 그리고 세금을 내는 방법, 그리고 골품제도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통일신라 말기에 가게 되면 최초의 그 진골 출신 왕이 시작됐던 부분 기억납니까? 김춘추로 시작되는, 그때부터 또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삼국 시대, 후고구려, 그 다음에 후백제, 신라, 이걸 통합해 떴을 때 그 호족들, 그리고 그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했을 때 왕건이 시행했던 초창기 때 고려의 초반 왕들 있잖아요. 그 제가 짚어줬습니다.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고려는 귀족의 나라였기 때문에 귀족을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공음정과 음서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고려에도 중앙정치제, 그 다음 지방제, 군사제도 외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조선은 그 나라의 왕의 순서가 그 나라의 왕을 보필했던 신하들의 계열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왕 순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까지 외우시고요. 그 다음 그 훈구파로부터 사림이 싸웠던 4대 사화와 그리고 이조전랑직을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던 거, 그리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그 다음 서인과 남인이 병행하면서 예속논쟁과 그리고 황국정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노론이 마지막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고 노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세도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서서히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이후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순서대로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근현대사 부분은 제가 짧게 했던 이유도 근현대사는 외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조금 파트를 줄여가지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3개로 나뉘었죠. 처음에 무단통치, 문화통치, 그리고 민족 말살정책까지 1945년대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했는지 국내외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도 있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김자진 장군이랑 그다음 봉오도 전투,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와 봉오도 전투, 그리고 이 두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복을 했을 때도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을 하면서 그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고 결국에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게 되고 쭉 넘어와서 이제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 그리고 장면 내각, 그리고 신군부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김영삼의 최초의 문민정부, 그리고 김영삼,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정부가 나온 부분은 정부가 했었던 일만 조금만 기억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한국사는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외울 게 더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공부했던 방식대로만 공부해주면 여러분들 한국사 검정시험 그리고 수능에서 과락을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따로 뽑아서 정말 나오는 부분도 추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했던 수업 들으면서 교과서랑 같이 수업을 병행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많이 모자랐습니다. 저도 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재밌는 일도 많았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30개의 수업을 찍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수능도 잘 치시고 한국사 검정시험도 잘 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